자, 여러분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교육 훈련 및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께 10초의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내일 다음과 같이 외쳐보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내겐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오늘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육훈련의 본질, 그다음에 교육훈련의 주체와 대상, 방법, 평가,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의 의의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활용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현행 직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맡은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전반적인 능력을 고양시키는, 높이는 거, 미래 새로운 직무를 위한 학습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 훈련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의미가 좀 약간 다르죠. 그런데 실제 그걸 사용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육 훈련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이제 구분을 좀 한다라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 보편적,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보편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성취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기업에서의 목표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맡은 그 특정 직무의 기술 습득,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 이뤄해낼 수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이게 교육학에서와 경영학에서 바라보는 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인간관, 이게 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학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내려면 교육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육사상가가 이야기를 하고, 또 칸트는 인간은 교육받아야 할 또는 교육돼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그 종의 전문화된 기능을 거의 갖춘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반응해가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인 기능, 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기능 완성해 나간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런 전문화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나서 교육과 더불어 완성을 향해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훈련, 교육, 개발이라고 하는 걸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훈련, 훈육에 의한 한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사고, 행위를 개발해서 형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적당한 운동, 연습에 의한 운동 기회, 경기에서 사람을 적응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형태, 위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처치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 이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거기에 적합한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 형태를 갖추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 이끌어내는 거다. 그래서 가치지향적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교육학에서는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건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숙달하는 것이고,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직업에 대한 이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발견하고 나타나게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경영학에서의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떨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노동력의 하나의 다른 물자와 똑같이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바라보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 기업에서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성공 여부는, 조직 경영을 함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라고 하는 건 인적, 물적, 자금, 시간, 정보 자원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특히 인적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과거의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었다는, 지금은 이제 자산이고, 실제 투자로서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경영학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 훈련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발 활동, 현재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직무를 갖다가 이뤄낼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영역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혹은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라고. 또 개발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확대됨에 따라서 공업원 자신도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산업 조직이라고 하는 그 속한 하나의 도구적 존재.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은 교육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인간도 기업이 갖는 하나의 자본의 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창출되는 어떤 경제적 효용성, 결국은 경제적 가치라는 얘기죠. 물론 효용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효용성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뭐 쓸모나 보람이 있는 어떤 성질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경영이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도 또는 주관적 가치를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경영학에서는 하나의 실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된 이 자원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훈련. 왜 그러면 직원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냐? 실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 유효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직무 수행, 교육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건 현재 담당 업무, 그 직원이 맡고 있는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또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계속 공헌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지식과 를 습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효과성, 즉 직무 수행을 갖다가 현재 할 수 있는 직무 수행을 좀 더 개선시켜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자는 거고, 거기에 실제 일하고 있는 구성원, 직원의 만족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결국 일을 성취함으로써의 동기 충족시키는 거고, 성과 향상은 결국 보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성과 향상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상이 더 따르는 부분도 있어서 간접적인 하나의 보상 효과로도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교육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는 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우선 뭐 신규 직원이든 기존 직원이든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성과가 향상된다,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결국 또 성취 동기도 끌어낸다. 종업원이 회사를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요. 내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경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혹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업무를 내가 잘 처리한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직이나 결근, 사고, 고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인력 확보, 유지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 회사에서 미래에 필요한 인력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능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필요한 인력들, 여기에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이제 계속 도로공사 이야기라 해서 그렇지만 도로공사의 직원들이 실제 우리 이제 수납, 요금 수납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도로공사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언제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미리 이들을 갖다가 직무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 직무를 갖다 전환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물론 그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그 CEO, 도로공사 이게 이제 국가의 공공기관에 속하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의 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전문가가 추진해 나갔다라고 한다. 그런 대비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죠. 그냥 와서 자리 차지하다가 돈 받다가 떠나는 자리로 이 공사들이 다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게 정말 해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들의 공사든 정부 출연 기관이든 지자체 출연 기관이든 이 출연 기관들의 어떤 CEO 그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정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이걸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낙하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떤 자기 자리에 뭔가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맥 형성하는데 이 회사를 활용하는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썼을 때. 자, 그러면 교육 훈련에 대한 기대 효과, 실제 기업이 하고 있는 기대, 또 종업원들이 갖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효용성 측면이라는 거죠.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선 생산성이 향상돼요. 노동 생산성이. 그다음에 노동의 질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거는 결국 미래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사기, 본인들이 성장함으로써 계속 사기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회사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협조 증대, 그다음에 의식과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향상된 나의 능력이 승진 기회로 활용되기를 원하죠. 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실제 내가 실업자가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마 노동 이동, 인사 이동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직무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다. 이직을 하는 이유가 계속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간다. 또 자신의 특기와 어떤 개성을 개발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내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졸업생을 한번 학교로 이제 찾아와서 간단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회사,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면접을 보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물어보는 게, 자, 그 기간 동안, 당신이 일을 하다가 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라고 물어본다. 실제 지금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얼마나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혹은 다방면에 이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앞에서 이력서 얘기하면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여러분의 이력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라라고 한 얘기. 6개월, 1년 단위로 여러분의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건 실제 그 안에 내가 최소한 이걸 나는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혹은 1년 안에 내가 어떤 새로운 교육을 받았든 어떤 자격증을 하나 추가를 했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지금 도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평균은 여기였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평균은 여기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처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나는 현재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돼버렸다? 격차가 쭉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뒤로 밀려난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제 계속 내가 나를 성장시켜 나가지 않아. 앞으로는 적응할 수. 물론 미래에도 보통의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지, 정말 사회에서 적응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물론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가 모두가 다르겠지만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란다.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성장시켜. 자, 그럼 이제 회사로 다시 가서 회사에서 실제 교육훈련을 갖다가 이 실시하는 주체는 인사부서와 소속부서의 관리자가 담당. 인사부서의 이제 직원들과 소속부서의 관리자. 앞에서도 이미 평가에서도 우리 이야기했어. 인사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기본 툴을 만들고 그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뭐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 실제 평가는 소속부서 관리자들이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인사부서에서는 교육 훈련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틀을, 프레임을 짜는 거고 실제 교육에 대한 것들은 누가? 관리자가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외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자가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해서 하는 경우. 자, 인사부서는 이제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개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준비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 실제 이런 기술적인 정보, 어떤 기술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게 오기 때문에 현장 소속 부서 관리자들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냐. 마찬가지로 직장 물론 내는 여기서 바로 관리자들이 직원들
신입 직원 오면 바로 위에 상급 관리자, 아니 상급자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수라고 하는 선임자가 바로 교육을 시키 그 직장 내 교육 OJT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됐을 때는 어떤 교육을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이 직장 외 훈련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갖다가 짜기도 하고 실제 안내도 하고 선발해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또 종업원들의 경력 계획 그리고 종업원들의 개발 노력을 갖다가 조정시켜 하고요. 조직 개발을 위한 투입량 결정과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인사부서. 소속관리자는 실제 기술적 정보, 이 훈련을 향해서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이쪽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훈련 욕구, 구성원들이 어떤 훈련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또 직장 내 훈련, 아까 이제 선임자가 한다고 그랬죠. 직장 내 훈련을 실시하고요. 지속적으로 종업원의 성장과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구성원들의 실제 관리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요. 자기 업무도 있지만 자기 밑에 구성원들,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개발시키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면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변화의 노력에 함께 해줘야죠. 어떤 새로운 분야로 회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해줘야지 이 가장 관리자들이 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옛날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딜레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걸 제공해 학생들 다수가 이 딜레마에 부정적이었어요. 그 이제 수업을 하는 거, 딜레마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 딜레마에 그게 있었죠. 김태호 상무 변화에 지금 한쪽에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내 직원을 빼내게 하냐 막 이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고 이런 관리자랑 소속 관리자라고 하는 건 변화 노력에 참여를 해야 돼.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교육 훈련에 들어갔을 때 교육 훈련은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직장 내 훈련은 우선 바로바로 필요한 어떤 직무들에 대한 교육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필요한 기술을 바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교육 기계를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에서 합숙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왜? 직장 내에서, 현장 내에서 바로 선임자에 의해서 혹은 관리자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왔을 때. 근데 단점은 혹시나 이걸 기계를 바로 현장 기계를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종업원의 미숙, 신규자의 미숙으로 해서 기계나 시설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걸 시켰는데 제대로 못해서 미성숙함으로 인해 업무상의 실패.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만 이걸 직원한테 해보라 그랬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 상사가 선임자가 야, 너 이것도 못해? 막 뭐라고 함으로써 이제 좌절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실제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하는 건 작업 현장에서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임자에 의해서 선임자의 자신의 노하우나 아는 정도 범위에서 비공식적으로 후임자에게 신규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직장 외 훈련, 직장 외라는 건 밖에 나가서 어떤 교육 훈련 기관에서 아니면 어떤 연수원에서의 교육을 내가 작업하는 현장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제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삼성생명 같은 여기 이제 중구에도 연수원 있죠. 이렇게 자기들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연수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교육들이 있는 거에 이거 교육 괜찮네 우리 직원을 보내기도 하죠. 위탁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직원 몇 명을 교육해 달라라고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직장인의 훈련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또는 내부에서 이런 교육시설, 교육원 같은 거 시설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죠. 외부로 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거나 좀 절감시킬 때. 또 내부에서 훈련 전담 인력이 없어요. 이걸 맡아서 프로그램 짜고 막 그런 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막 하는 걸 담당할 전담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직장 외 훈련을 이용하는 겁니다. 혹은 또 기업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우리 기계를 팔았어요. 그러면 한 그 회사 담당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구입한 회사의 직원들을 갖다가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의 훈련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타회사 근로자나 관리자와의 교류 기회도 있어요. 왜?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면 거기엔 다양한 회사들의 그 직원들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참가율, 거기 아예 가서 받는 거니까 참가율이 높아요. 조직 몰입도도 입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교육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직원도 있어요. 솔직히 과거에는 회사에서 고문관들이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신입사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교육을 참여하려고 하는 속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찾아서 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능력 개발 그리고 경력 관리의 중요한 요소.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회사에 갔을 때 그런 교육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빼지 말고 무조건 가라. 그리고 수료증이든 어떤 자격증이든 받을 수 있는 거 교육을 이왕이면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교육이 나눠집니다. 우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했느냐, 재직사원을 대상으로 했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여러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대표적이죠. 실시 목적은 이제 이들에게 신입사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일 거냐 그리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한 체계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선별 제공,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 평가와 팔로우업 할 거냐. 즉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켰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지, 어떻게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재직사원, 일반 재직사원, 일반 종업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회사에서 직무교육과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거. 직무교육은 그 현재 필요한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훈련의 개념이죠.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 교육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 이제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 관리자로서의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교양 교육.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업학교 훈련, 우리 폴리텍 대학, 실습장 훈련, 도제 훈련 이런 데 참여하게 하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기능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기사의 자격증,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장 훈련을 하든가 도제 훈련을 받게 하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들에게는 아마 이제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는 것, 직장 사기를 관리하는 문제, 종업원을 평가해야 되는 것들, 리더십, 의사소통
생산성 향상,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류층 경영자에 대한 교육. 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도의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경영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통솔력과 지도력 이런.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업관을 기업 경영을 전망할 수 있는 것,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필요한 리더십들이 무엇인지 이런 교육.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 아까 이미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신입사원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조직에서의 중요한 존재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그다음에 제공 방법. 너무 막 과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필요한 정보의 한정에서 체계적이고 간소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건 현장에 이제 수습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OJT로 교육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에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시킨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자, 여기까지 우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의 방법, 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